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요번에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조금은 심한 데다가 더 많이 빠졌어요. 뭐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자, 우리가 다른 거보다 러시아 자동차 판매량이라고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슬슬슬슬 기고 있는 이유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인데 혼다이가 1등입니다. 12,000대. 그죠? 그래서 그 또 위에 보시면은 고급차 프리미엄도 제네시스가 제일 많이 이렇게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요런 거를 놓고 보실 때 그냥 말 그대로 워낙 차가 기아 리오 이런 거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현대 솔라리스 이런 거 많이 팔리고, 솔라리스라고 하면은 큰 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시장의 영향을 좀 워낙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요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보다 여기 보시면은 극동 지역에 현대 크레타 이런 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앙에 보시면 기아 현대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기아 현대 여기 보시면은 기아 현대, 여기도 보시면은 기아 현대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현대 여기도 보시면은 기아 현대 여기도 기아 현대 여기도 현대 기아 현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지금 당장 러시아 사태가 딱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당장 손대뭐 좀 무서운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는 뭐 모비스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아 기준으로, 현대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한 3% 내외로 보시면 되고요. 기아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한 5%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치가 높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러시아 관련된 요런 사태가 터지면서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첫 번째로는 거기 있는 이제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보면 공장 같은 게 있는데 그 공장에 대해 가지고 공장 내 생산이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자산이 조금 동결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는 러시아에서 생산해서 러시아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했던 돈이나 거기 뭐 묶여있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들에 대해 가지고 환차손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 팔렸던 것에 대해서도 루블로 갖고 있던 그러한 돈들의 그러한 자본들이 또 마이너스가 또 나는 거예요.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요렇게 놓고 보셨을 때 지금 현대나 기아는 말 그대로 이게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회사가 망할 거냐, 그건 아닌데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요게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니까 기대감보다는 공포감이 조금 앞서는 거고요. 요것이 투매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현대도 마찬가지,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거고, 지금 현대랑 기아차에 그 애초부터 지금 조정이 온 원인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얘들이 조정 온 원인은 뭐냐? 차량용 반도체가 요게 수급이 안 되면서죠. 근데 문제는 요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요 원소가 누구냐? 그것 중에 들어가는 게 네온이랑 크립톤이라고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네온이랑 크립톤이 어디서 생산되는데 요게 주로 생산되는 것이 러시아예요. 네온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죠. 그러면 지금 자동차 업계가 연쇄적으로 물려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러시아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서 러시아 시장이 망가진다. 이것도 뭔가 필수 소비재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투심의 악화로 연결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네온과 크립톤이 지금 뭔가 유통이 안 된다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또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대 기아차의 가장 큰 경쟁자는 지금 당장 보시다시피 여기 아까도 보셨죠?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현대 기아차를 빼면은 누가 있냐 한번 살펴보시면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뭐 스코다 이런 브랜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럽 브랜드. 하지만 대부분 들어있는 친구들이 여기 보시면은 토요타 그죠? 뭐 다른 데도 보시면은 토요타가 여러 데 토요타 그죠? 그리고는 뭐 폭스바겐도 존재하는데 폭스바겐은 지금 유로화가 강세니까 그건 빼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는 뭐 남미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면은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 현대차의 가장 큰 적은 일본차예요. 네. 근데 요거를 놓고 보시면은 일본차랑 현대차의 가장 큰 경쟁력을 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원화 대 엔화거든요. 근데 엔화가 자꾸 약세로 가. 원화도 약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주가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고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엔화는 더 약세로 갈 거예요. 왜?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지를 못하죠. 일본만은 여전히 디플레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리고는 원화는 지금 경쟁력이 좋고 한국은 지금 일본보다 훨씬 더 기술 경쟁력이 앞서 있는 부분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뭐 조선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물론 거기 들어가는 소부장은 여전히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오지만 지금 말 그대로 국내 기술이 글로벌 수준에서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요걸 놓고 보시면은 원화가 약세에서 벗어난다?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가 1150원, 1130원, 1120원, 1100원을 간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미국 시장에서 혹은 다른 시장에서 그 일본 자동차 가격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환율에 영향을 받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자 4천만원 대 5천만원이야. 우리나라 소나타 대 그 일본에 있는 뭔가 캠리, 요런 관점에서는 가성비라는 게 소나타에 좀 그 프리미엄을 뭐 붙죠. 싼데 품질이 좋단데 문제는 엔화가 떨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소나타의 현대차의 점유율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여기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낮춰야 되면 현대차의 이익이 감소하죠. 어쨌든 요걸 딱 놓고 보시면은 지금 요 관점에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관점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래서 이게 현대기아차를 계속 뭐 좋다라고 말씀을 계속
계속 못 드린 이유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도 이게 우량주가 이만큼 떨어지면 살만하다고 얘기할 만하거든. 근데도 딱히 제가 현대기아차는 우량주라고 표현도 안 하고, 특히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차는 어렵다,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는 정도만 노리자라고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얘들은 러시아 사태가 진정이 되면 올라는 갈 거예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다만 해결돼야 되는 과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자, 첫 번째 해결돼야 되는 과제 뭐다? 1번 러시아가 해결돼야죠. 그리고는 두 번째 차량용 반도체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글로벌 문제예요. 그리고는 원화가 강세, 엔화가 약세로 가는 이 환율 문제. 이 환율 문제도 어느 정도 뭐 정지라든지 방향성이 조금 잡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게 모두 다 종합적으로 해결되고 난 뒤에 이익을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 그때 우리가 적정한 주가 레벨, 매수 가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는 원자재 인플레이션도 문제죠.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생산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야, 새 차가 너무 비싸네? 그럼 중고차를 사자.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지금 더 올라가잖아요. 생산도 안 되고 새 차 가격도 너무 오르고,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 말 그대로 차는 이거야 크립토는 슈퍼맨 약점인 도란이냐. 그게 이제 크립토나이트지. 실제로 크립톤에서부터 나온 게 크립토나이트예요. 오호,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요게 주가 레벨을 산정하기 위해 가지고는 해결돼야 되는 이제 선 해결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놓고 보셨을 때, 그래서 자동차 공급이 도대체 언제 풀리는데, 그리고는 지금 전기차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기차로 뭔가 전환하고 있는데, 그럼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지금 전기차 전환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느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테슬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풀 셀프 드라이빙 FSD라고 부르죠. 요거 대비 현대에서 얘기하는 현대의 자율주행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죠. 그러니까 요것도 어느 정도 해결책 혹은 뭔가 방향성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현대차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특히 올해는 현대를 건들더라도 최소한 여름은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은 요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언제쯤 해결될지, 이거 제일 먼저 이게 좀 얘기가 나오겠죠. 러시아는 갑자기 닥친 악재니까 이거는 경제 제재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중에 좀 이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해결하셔야 되고, 전기차는 자율주행이냐 아니면은 주행거리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율주행이요.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차 내부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의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배터리만 크게 많이 실으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자동차를 요만하게 만들 거냐 이만하게 만들 거냐는, 배터리를 이만큼 실을 수 있냐 이만큼 실을 수 있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요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배터리 업계랑 협업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닥쳐라 테이버니가 실물 경제를 알아. 뭔 현대차가 여름이야 봄이어야 해, 봄이어야 한다고 시발. 봄은 어려워요 지금. 봄은 어려워요, 봄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저는 해결돼야 될 과제가, 러시아는 좀 일찍 해결될 수 있으니까 빼더라도 봄이어야 하면 걱정되는 포인트가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 환율의 방향성도 조금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워낙 이게 환율이 많이 변동성을 좀 많이 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는 차량용 반도체, 저게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반등, 지금 말 그대로 차트상으로 현대차가 쭉 애플카 이슈로 올랐다가 조지고 러시아가 여기까지 조진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20만원 깬 지도 오래예요. 그럼 적어도 지금 20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대, 혹은 우리가 뭐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 왜 PR이 10배가 안 되니까 20만원 가도, 자동차는 적어도 가을 이후에는 보셔야 되지 않나. 저 이거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자동차는 3분기, 조선은 4분기. 아니, 내가 이거를 입에 달고 살고 있잖아. 조선업은 4분기, 자동차는 3분기. 그때까지는 쉽게 가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고, 그때까지는 적어도 노려도 요거만 노리자는 거거든요. 요거 못 뚫습니다. 요거 뚫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시드가 크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이 꽉 악물고 버텨야 되고, 문제는 이 올라가는 것도 되게 시장이 좋아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야, 지금 17만원인데 배당이 2%가 안 돼. 지금 현대차 보시면은 이제 올해는 2.8%. 야, 잠깐만, 2.8%라고? 야, 올해 애들 배당 얼마 줬냐? 잠깐만. 야, 배당 얼만데? 야, 잠깐만, 배당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잠깐만. 의선이 형 좀 바뀌었다? 4,000원? 야, 하도 이를 악물어서 턱 근육 때문에 턱보톡스 맞으러 가야 된다. 오, 4,000원이면은 배당 많이 줬네. 러시아만 해결되면은 차트상으로 여기는 노려볼 만하겠는데요. 20만원. 러시아만 해결되면, 러시아만 조금 잠잠해지면 배당 성향은 낮아요. 20% 25% 정도. 지금 어차피 차트로 놓고 보셨을 때 현대차가 다들 죽어있는 라인이 여기여가지고, 지금 물을 타느냐 안 타느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다들 죽어있는데, 여기서 20만원이잖아 20만원 안 깰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이미 깨고 내려온 거니까 아마 120 주선 뭐 이렇게 다 왔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물을 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 만약에 내가 1억 물려있고 여기서 내가 물을 타서 1억을 더 타면은 평단이 얼마예요? 평단이 애매하게 요 라인 와버리거든. 그러면은 이게 투당 이럴 수 있어요. 오면은 탈출. 20%가 아니고 24만원 평단이면은 여기거든. 그럼 저항선이
주머니 많아. 여기 뚫어야 돼. 적어도 이거는 뭐 물탄형들만 탈출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은 좀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물 타겠지. 그리고 이쯤 라인에서 몸간의 식품 팔겠지. 요거 못 뚫으면은 계속 이거거든. 24만 원이다. 솔직히 말할게요. 조졌어요. 올해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여기는 올해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올해 탈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들어갈까 말까 생각 중일 때 그거는 괜찮지. 신규 진입을 지금 고민한다라는 거는 정말 단기로 5% 10% 보고 들어간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탱크 만들면 27층 가냐? 현대로템 이미 탱크 만들어요. 뭔가요?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는 여전히 놀아봤자 이 동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 놀아봤자. 이거를 장기로 보더라도 10년 차트 볼게요. 지금 20만원 라인을 뭐 15만원 뭐 이런 라인을 얘기하는 이유가 진짜 장기 차트로 보더라도 얘는 라인이 여기였다니까? 15만원? 라인이 15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놓고 보시면은 지금 라인이면은 코로나 이후에 애플카 이슈 반영되기 직전에 그때 올라왔던 라인이고, 그래서 요 정도는 실적이 잘 나오면은 차량용 반도체 이슈만 해결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네시스가 워낙 잘 팔리니까. 근데 요거는 애플카 이슈잖아. 요거는 애플카 이슈기 때문에 요거는 한참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 현대차가 애플카 이슈 뚫고 30만원 뚫고 40만원 50만원 가려면은 요게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뭐 현대차가 자율주행에서 얼마나 뭔가 좀 성장세를 보이는지 지금, 그래서 요런 걸 보시면은 여기 우리 요 소위 말하는 요거 자율주행 관련 기술 지금 앱티브랑 뭐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얼마나 빨리 따라잡고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 네이버랑 손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시너지를 내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현대기아차의 성장 포인트로 보면서 장기 관점, 단기 관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요 정도로 현대차는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